영상으로 나를 보니 진짜 뚱뚱 같은데? 이제 100kg 거의 다 됐어요. 공복으로 99.2 나왔던데. 공복 상태로 싹. 한 100일쯤 되겠지, 밥 먹고 나면. 근데 많이 먹긴 많이 먹는 것 같아. 마음 먹고 먹으면은 샤브샤브 같은 거, 그냥 소고기 같은 거는 마음 먹고 먹으면 한 1kg 먹는 것 같아. 혼자서. 좀 그 정도. 아니,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이만한 거 팔잖아. 4점 몇 킬로, 5점 몇 킬로. 그거 한 4번이면 다 먹어. 한 4번이면은 다 먹어. 밥도 먹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먹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처먹는다는 개념으로 진짜 너무 과하게 근데 계속 먹어. 이게 끝이 없어. 배부르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먹어. 어버이날 지난 주말에 장인 장모님 오시고 어버이날 해서 식사 같이 먹는데 다 같이 가족들 해갖고 먹는데 그 샤브샤브 뷔페 같은 거 있잖아. 갔거든? 한참 먹다가 딱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 나는 언제까지 먹었냐면은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쫄아서 없어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그만 좀 먹으라고. 그만 좀 먹으래. 그래갖고 무섭게 먹는다고. 아씨. 그러니까 살이 찌는데. 아씨,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 책하고 지금 뽑아드린 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 왜 다르지? 책하고 뽑아드린 게 다른 거 같은데? 잠깐만. 우리 어디 할 차례죠? 이거 어디까지 했었지? 59쪽? 지수함수의 활용. 맞는데. 페이지는 맞는데 내용이 다르죠? 이런 속을 조금만. 이게 구성이 아예 달라졌구나. 자, 일단은 문제 쓰면서 할 테니까 어차피 녹화해서 같이 또 오늘 대진고 애들 다 수학여행으로 빠져갖고 일단은 문제 쓰면서 할게요. 자,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밑이 같게 할 수 있다면은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습니다를 통해서 해결할 거고, 만약에 지수가 같다면은 당연히 이제 밑이 같거나 아니면 1일 때 성립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지수 방정식은 어렵지가 않아. 이에 x제곱 마이너스 8은 4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얘를 어떻게 2의 제곱에 x제곱, 2의 2x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밑이 2 동일하니까
자, 뭐만? 지수만 같으면 되겠네. 지수엔 딱히 다른 제한 조건이 없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이랑 2x가 서로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0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x는 4거나 혹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에 4분의 3에 2x제곱 마이너스 7은 자 3분의 4에 4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면은 4분의 3과 3분의 3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자 4분의 3으로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1제곱을 취해주면은 자 지금처럼 역수관계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쟤는 4분의 3에 자 x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지. 그럼 밑이 동일해졌으니까 두 지수가 서로 같으면 될 거고요. 2x제곱 마이너스 7은 x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자 인수분해 하면은 자 x 값이 2분의 3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은 거듭제곱의 관계일 때는 밑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가 1대1 함수잖아. 그죠? 1대1 함수의 정의는요?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은 그때는 함수값이 달라요.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죠. 맞아요? 그러면은 자 이거에 대한 대우가 뭐야? 두 개의 함수값이 결과가 서로 같다면 자 두 개의 결과가 서로 같다면 그죠? 동일한 밑을 가지는 지수함수가 되겠지? 그때는 뭐다? 자 정의역도 서로 같아요. 그때는 자 x값도 서로 같아요.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가 1대1이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가 같지 않으면은 지수가 같게 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다면은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지. 그치?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밑이 같은 지수의 꼴일 때 그때 두 지수값이 서로 같게 만드는 x가 존재한다면은 그 x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 유형은요 이제 치환이죠. 4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16은 0입니다. 자 당연히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텐데 뭐부터? 자 여기 있는 플러스 1제곱부터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자 어떻게 할 수 있어? 2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정리하면은 6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그냥 인수분해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죠. 딱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8, 2 마풀 붙여주면 되겠지 그지?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8과 자 2의 x제곱 플러스 2가 0이단데 자 제한 조건이 붙는 게 2의 x제곱이라는 값은 항상 양수가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정문선이 x축이고 기본형의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쪽에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치?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0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자, y는 ax제곱이 바로 밑이 1보다 클 때고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즉 양수면서 1보다 작을 때는 지금처럼 감소함수가 되더라. 그죠? 그 결과는 항상 전문선 위쪽에 존재하게 되지 기본형은 그죠? 그래서 항상 양수가 나오게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2의 x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은 2의 세제곱이거나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1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두 개의 지수가 같기 위해서는 x는 3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에, 자, 3의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8입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분의 9는 8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x 빼기 x분의 9는 8과 같은 식의 꼴이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3의 x제곱을 곱해서 정리해 주니까 3의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9는 0이 될 거고 3의 x제곱이라는 값이 9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음수기 때문에 결과로 부적합. 그래서 자 x는 2라는 값이 바로 방정식의 근이 되더라. 그죠? 지수함수 치환해서 정리할 때는 무조건 양수 조건이 추가돼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을 보니까요. 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제곱은 4의 x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자, 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밑은 무조건 양수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서 자,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지수가 똑같잖아요. 그죠? 지수가 똑같다 보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지. 첫 번째, 자, 밑이도 똑같으면 지수도 같으니까 가능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x 플러스 2가 4가 되는 경우. 즉, x가 2일 때, 자, 4의 x 마이너스 1제곱은 4의 x 마이너스 1제곱. 이 성립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밑이 같지 않을 때. 밑이 같지 않아도 같은 값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지? 지수값이 얼마면 되지? 0제곱. 0제곱은 항상 1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x-1이 1이 되는 x는 자, 똑같이 2가 돼버리네. 그치?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x는 2밖에 안 된다. 아이, 미친놈아. 그치? 뭐가 좀 이상했어. 0하고 1. 그치? 1하고 1. 2.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x-1의 x제곱과 그 다음에 자, x-1의 자, 3 플러스 2x 단 x는 1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밑이 지금 똑같은 상태야. 그지? 그러면은 자, 위의 상황이랑 반대로 지수에 상관없이 늘 같은 값이 될 수 있는 게 밑이 1일 때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지금 밑에 그냥 미지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x-1이 2입니다. 자, 그래서 1입니다. x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밑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수만 서로 같다면은 두 개가 같은 값이 될 거고요. 단 여기서 있는 1보다 큰 거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x는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음수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제외.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요. 어, 4번에서 자, 방정식 9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7은 0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얘를 3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바꿔서 15의 3의 x제곱 플러스 27이라고 둔다면은, 자, 3의 x제곱을 t라고 놓자. 자, 얘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27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t 값은요, 그는 자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사실 근이지. 그치? 근이라는 거는 x 값이잖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3의 x제곱을 t라고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근인 x값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t값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t값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t의 입장에서 지수의 합이잖아. 지수가 합해지는 경우는 미치 같은 두 지수에 대한 곱으로 정리될 때.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을 시행하면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27, 즉 3의 세제곱이 될 테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지. 아니, 그치? 인수분해가 물론 되겠죠. 그죠?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될 테지만 인수분해 안 되나? 인수분해 안 되네. 그치?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더더욱.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4의 x제곱 빼기 a 플러스 1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 플러스 7은 0입니다. 자, 항상 지수부터 정리를 하자.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자, 2의 x제곱을 t라고 놓는다면은, 자, t에 대한 제한 조건은 바로, 자, 지수를 취함했기 때문에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붙게 되죠.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의 t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7은 0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t 값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인데, 자, t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을 가져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x값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치? t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지만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로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이거 우리 부등식에서 근의 분리에 관한 얘기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를 쓸 때는 자,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부터 시작을 하죠. 판별식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자, 양수입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양수가 될 거고요. a는 자, 2보다 크든가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판별식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뭐 쓰지?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 근의 곱을 쓰게 되지. 둘 다 양수면은 합도 양수, 곱도 양수가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자, 두 개의 합을 의미하는 게 2의 a 플러스 1이고요. 얘가 양수다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게 a 플러스 7이 되죠. 얘도 양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7보다 큽니다. 그래서 모두 겹쳐지는 부분의 범위를 찾아보니까 뭐가 돼? 자, a가 2보다 크다가 모두 겹쳐지는 연립부등식의 근이 되겠지. 맞니? 그치? 자, 해서 자, 지수를 치환한 방정식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자, 뭐야? 결과가 항상 양수다 라는 조건에 제한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 치환을 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른 말 아니야. 그냥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양근을 갈 조건은 부등식에서의 근의 분리로 해결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근의 분리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27에 자, x 플러스 1이 자, 9분의 1에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부등식을 풀으래요. 자,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하면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자,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은 자, x1하고 x2가 있을 때 x2가 더 커진다면은 함수값도 더 커져요.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자,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집니다. 이게 감소함수죠. 맞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 얘가 이 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둘 다 보니까 3의 거듭적으로 표시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증가함수라면은 더 컸을 때, 함수값이 더 컸을 때 뭐 해야 돼? 지수도 더 커야 되는 거야. 즉 여기서 지수의 꼴이 지금처럼 나타나 있다면은 자, A가 1보다 큰 게 증가함수죠? 지수에서 1보다 크다면은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좌변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는 자, 지수값도 자, 당연히 왼쪽이 더 커야 됩니다. 라는 걸 뜻하게 되지. 그죠? 그치? 그 다음에 만약 0하고 1 사이 값이라면은 그때는 자, 얘가 더 크다는 건 뭐야? 지수가 더 작았기 때문이 되는 거지. 그지? x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이 커져요. 그죠? 감소함수. 그래서 x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자, 그때는 부등호의 방향이랑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 밑을 3으로 통일하게 되면은 3의 3x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밑이 3이니까 어떻게 돼? 증가함수라서 3x 플러스 3이 작은 값보다 지수가 더 커요. 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큽니다. 라고 정리하게 되는 거죠. 언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4분의 1의 x제곱의 값이 작거나 같아요. 자, 16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똑같이 4분의 1로 바꿔줬을 때 지수가 2배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밑이 4분의 1이라는 거는 감소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감소함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자, 얘가 더 크다는 거는 지수값은 반대로 얘가 더 작아요를 뜻하게 되지.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체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과 지수 간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상태. 그치? 반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감소함수의 특징이 되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x값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6번.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치환으로 정리를 하겠지. 그지? 치환으로 정리를 할 거야. 자, 아니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빤히 보이는 거는 그냥 그대로 푸셔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걸 제곱이라고 본다면은 인수분해가 빼기 1과 2의 x제곱 빼기 2로 정리가 되겠지? 전체적으로 2의 x제곱에 대한 2차 부등식의 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2의 x제곱이 2보다 크든가 또는 2의 x제곱이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1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0제곱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자 밑이 2라는 거는 증가함수. 그래서 자 x값이 클수록 함수값이 더 커요.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는 x가 자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전체 부등식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자 x가 1보다 크든가 또는 x는 0보다 작아요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지. 터키야. 그치? 9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2x제곱 마이너스 6이 0 이하.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할까? 3분의 1의 x제곱의 제곱과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이니까 제곱을 해버리면은 3분의 1의 x제곱 빼기 6이 0 이하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일단 인수분해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은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 빼기 3. 그 다음에 3분의 1의 x제곱에 더하기 2로 정리가 될 거고요. 자 2차 꼴에 대한 부등식 똑같습니다. 자 3분의 1의 x제곱은 자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라고 정리가 될 거야. 그런데 자 3분의 1의 x제곱은 어쨌든 지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든요. 그렇죠? 양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왼쪽의 부등호는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맞죠? 자 그렇다면은 자 얘가 정리됐을 때 밑이 3분의 1인 상태로 정리한다면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자 어떻게 돼? 반대로. 왜? 밑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감소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가서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지. 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크니 작니에 따라서 크다면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과 전체 부등호의 방향이 일치. 밑이 1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전체 부등호의 방향과 지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 그지?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 개용하지 않았어? 마지막 시간에?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용까지 하고 나서 심하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기억할 리 없죠. 자, 자, 7번 봅시다. 물론 이거를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풀 수도 있고요.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로그를 취해서 풀어도 어차피 뭐 그냥 쏘쏘. 그러면은 그냥 로그를 취해서 풀까? 근데 로그에 대한 그래프의 개용을 안 했다고? 기억 안 나니? 야, 로그 파트 안 풀려 있나 혹시? 뒤에?
로그 함수 부분? 안 풀렸어? 로그 함수 풀려 있지 않아? 혹시? 나 분명히 설명한 기억은 나는데. 역함수라고 하면서 로그 함수 얘기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었나 보네. 그때 그럼 뭐하러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그랬을까? 어차피 다시 해야 될 거를. 그지? 이엠병. 자, 그러면은 아직 로그에 대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모른다고 치면은, 자, 여기에 x가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자? 자, 경우의 수를 나눠주자. 자, x가 0하고 1 사이라면은 x가 0하고 1 사이라면 어떻게 돼? 이때는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2x 플러스 5라는 지수와 3x 마이너스 2라는 지수 간의 관계가 부등호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x는 자, 넘어가니까 7보다 크다. 근데 0하고 1 사이라는 전제로 풀었는데 7보다 크다?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겠지. 맞아요. 그죠? 전제가 0하고 1 사이라는 전제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면은, x가 1인 경우는 해볼 필요도 없다. 그지? 어차피 밑이 1이면은 그냥 1이지. 대소관계는 성립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1보다 크다면은 그때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의 방향과 지수 간의 부등호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고요. 자, x는 7보다 작다가 나오지? 자, 그러면 전제가 1보다 크다라는 전제에서 풀었으니까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요. 이게 바로 그죠? 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지금 이 문제가 알려주는 거는요.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로 나눠지게 되고 마치 절대값 푸는 거랑 똑같은 거지.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야.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 방향과 부등호의 방향이 똑같다. 그 다음에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다. 라는 거.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눴을 때 항상 경우의 수를 나눴을 때는 대전제 앞에서는 나오는 답이 반드시 이 전제 하에서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닌 경우는 그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요. 8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랑 똑같이 치환하려면은 2의 x제곱을 치환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부터 먼저 정리. 그지? 그래서 자, 얘가 2의 x제곱을 t라고 놓게 되면은 t는 양수 제한 조건 붙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 이상. 자, 그러면 이거 2차 함수야? 아, 3승이에요. 3승이에요. 이렇게 빠른 지적. 이거 얼마나 좋아. 그지? 어떻게야? 14 넌지는 틀린지도 모르고, 모르겠지. 당연히 책이 없는데, 그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복사를 했는데, N병. 그치? 나도 원치 않는 결과야. 난 니들이 오기 전에 이미 책을 뽑아놨었거든. 여유롭게. 당연히 책을 안 가져올 것이다. 당연히 책을 안 가져올 것이다. 안 가져온 놈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유롭게 세부를 딱 뽑아놓고. 책이 달라. 자, 이거 2차 함수야, 아니야? 이거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어? 뭐 때문에 아니야? 뭐 때문에? 물어보면 당연히, 그지?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뭐 지수를 치환해서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돼. 그냥 저 식 자체가 지금 가리키는 게 이차함수야 아니야?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뭐야? 이차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정의가 뭐야? 그래. 부등식이 2차권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2차 부등식이야. 2차의 다항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2차 부등식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 새끼야, 물론 봐도 2차잖아! 왜 2차가 아니야! 얘 때문에. 2차 부등식은 좌변을 어떤 걸로 보는 거야? 실수 전체를 정의어로 갖는 상태가 2차 함수야. 그지? 그래서 뭐가 성립해야 돼? 좌우대칭 포물선이라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쟤는 좌우대칭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프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그지?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얘는 좌우대칭이라는 성질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니라, 그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2차 함수는 2차 함수 있어도 우리가 쓰는 2차 함수의 표현과는 조금 다른, 그지? 정의역의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단서 조건이 붙게 되지. 그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판별식에 대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맞아요. 2차 함수와 다른 그래프 사이에, 2차 이하의 그래프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식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둘 연립한 상태가. 그럼 2차 방정식일 때, 자,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성립하는 상황은, 자, x축과 접하거나 또는, 자, 양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 그래서 판별식이 0 이하라고 하면 돼.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을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축이 지금 어떻게 돼? 축이 4잖아. 그지? t축이 4인 상태죠? 그러면 t가 4일 때가 축이라면은, 자, 여기 어딘가부터 딱 끊어져 있는 거지? 0. 이렇게. 그지? 그래서 0부터 이렇게 꺾여 있는 낚싯바늘 모양의, 낚싯바늘 내가 얘기했나? 그지? 존나 슬픈 낚싯바늘에 대한 그래프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뭘로 접근해야 돼? 판별식이 아니라, 물론 판별식을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서술형이라면 그냥 빵점입니다. 풀이가. 그죠? 왜? 실수 전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지 못해. 그러면 판별식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그죠? 그래프 내에서 최소가 0 이상이면 되겠지. 최소값이 지금, 자, t가 4일 때잖아. 그래서 4, k-16. k-16이 바로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 최소가 0 이상이면은 항상 0 이상. 맞아요. 그죠? 우리 서러버 애들이 서울대를 갔어. 우리 서러버 2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 뭐야? 우리 반은 다 서울대를 가는 거야. 그지? 둘이 존나 치열한 라이벌 관계거든. 둘은 잘 몰랐어? 둘이 되게 진정한 라이벌 관계야. 독보적으로. 우리 테스트 점수가 뭐 20점 만점에 19, 18, 17 이렇게 위쪽에서 치열할 때 너희 둘이서 11, 10 이렇게 간발의 차이인데 앞뒤 간격을 충분히 두고 둘이서 이렇게 여유롭게 둘의 경쟁을 즐기는 관계. 10세야. 그래서 얘네 둘이 서울대를 갔어. 그럼 뭐야? 우리는 다 같이 서울대 간 거야. 그게 바로 최소의 관계야. 그치? 최소가 그래서 0 이상이 되면은, 그치? 나머지 애들은 왜 괜히 최소가 아니야? 그치?
괜히 최소가 아니야. 전체 중에 제일 작은 값이라고. 그죠? 근데,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지? 기말까지 봐야 되잖아. 지금은 승현이가 많이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앞서갔잖아. 최소값. 최소값 입장에서 존나 앞서갔어요, 지금. 하지만 또 모르는 거야. 또 모르는 거야. 승현이가 최소값만은 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또 뒤집을 수도 있어. 하지만 뒤집혀도 이 안에서. 개새끼들아. 이번 중간고사 결과에서도 둘이서 독점적인 위치. 근데 앞으로 다 맞은 줄 알았어. 어휴, 개새끼야. 앞으로 15분 남았어. 15분. 다 맞은 줄 알고. 다 맞지 그랬어. 그러니까 다 맞은 줄 알았어. 시험이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야. 시험이 이 인근에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30몇 개 학교라 그러는데 진짜 많거든. 나만 해도 시험 대비할 때 3명 있는 반 학교가 2개 재현하고 대신 빼고는 다 1명 아니면 2명이야. 어떤 선생님은 뭐 한 반에 7명이 있는데 7개 학교 뭐 이런 다 뿔뿔이 막 학교별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잖아. 그치? 천차만별인데 여기 S반이라고 부르는 반만 해도 S반 의치만 해도 합치면은 20여 명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100점은요 손에 꼽아요. 100점은 손에 꼽아. 왜 그래? 거기에는 일부러 전략적으로 의치나 S인데 쉬운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거든? 시험이 쉽다고 알려져 있는 학교? 근데 100점이 안 나와. 왜? 이 100점이라는 거는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력적으로도 빈틈이 없어야 돼. S반 것들의, 모든 학원의 S반 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번에도 지금 고3 모의고사 결과 갖고 막, 오늘 들고 와갖고, 오늘 시험 존나 어려웠다 그러대? 근데 고3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아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좋은 애들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기 전체 팀장님이 이게 딱, 우리 교무실은 다 고요하거든? 말이 없어. 근데 전체 팀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이제 전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온 거야. 여자애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좋은지 전화를 찍고 이렇게 소리가 튀어나오는데 선생님 제가 오늘 시험을 존나 했어요. 개 어려웠어요 하면서 그지? 2명이나 전화가 온 거야. 조용히 듣고 있었지 진짜. 고3 시험이 어려웠나? 근데 그러고 와서 망한 애들 전화가 고3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고3 선생님들 달래주고 이러고 이제 시험지가 이제 떴어. 이제 선생님들 몇 명이서 이렇게 보더니 그렇게 어려웠어? 그래. 아닌데. 아니나 달러? 전화 안 온 애들 있잖아. 전화 안 온 애들. 전화 안 온 애들은 핑계낭낭 웃으면서 와갖고 선생님 저 2점 틀렸어요. 이 개새끼야! 3점 하나 틀렸는걸요? 이러면서 시험은 난이도와 상관이 없어. 1등급은 1등급인데 커트라인 낮으니까
예상 커트라인으로 1등급은 1등급인데, 걔 말로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거 모르겠고, 약간씩 좀 어렵긴 어렵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딱 이렇게 뒷장부터 딱 봤는데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갖고, 이제 킬러 먼저 풀고,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킬러 먼저 풀고 해볼까? 했다가, 2점, 3점짜리 풀 시간이 모자라갖고, 그래갖고, 눈으로 풀다가 두 문제나 틀렸다는 거죠. 그런 조깅하는 마음으로 굳이 올림픽을 나가는 새끼는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1등급은 1등급이잖아. 이게, 이 S반이라고 해서, 이번에 내가 얘기했죠. S반, 우리 만점이 아니라 그거지? 우리 다루는 교재, 부교재. 절대 등급 안 하겠다 그랬죠. 절대 등급 하지 말고, 뭐 하자 그랬어? 올림포스 하자고. 왜? 기본을 안 해. 기본이, 특히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애매해져.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는 한지가 좀 되다 보니까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와중에 고난이도만 풀어. 그럼 어떻게 돼? 의외의 곳에서 빵꾸가 나는 거야. 의외의 곳.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의대 보낸 아이들은, 그렇게 골라가면서 풀지 않습니다. 나도 뭐, 20년 동안 의대를 많이 보내지는 않았어. 뭐, 2년에 한두 명 정도 보냈을까?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얘네들은 모든 문제를 닥치는 대로 다 풉니다. 옆에서 뜯어 말려야 될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걔네는 어떻게 푸냐면은 시간을 재요. 내가 이걸 몇 초 만에 풀었는지, 몇 초 만에 푸는지를 측정을 해. 그리고 채점했을 때 고난이도 틀린 거에 대해서 분해하지 않아. 걔네 보통 모의고사 하나 던져주고 나면은 보통 100분이잖아. 근데 걔네 60분 잡고 모의고사 보거든? 걔네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킬러로 문제를 뽑아서, 30문제, 27문제를 뽑아갖고, 노킬러로 뽑아갖고, 그거를 40분 치기. 40분 치기로 푸는 거야. 왜? 킬러를 풀려면 결국에는 시간 확보가 관건이 되는 거거든. 시간이 모자라면 어차피 내가 킬러를 풀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30분 치기, 40분 치기로 풀어. 그러면 막 거의 뭐, 그지? 작두 타는 분위기로 막 문제를 풀어야 돼. 작두 타는 분위기로 막 문제를 막 미친 듯이 힘들듯이 풀어갖고,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조차 없이 미친 듯이 풀어서 딱 끊었을 때 겨우 30분 나온단 말이야. 겨우 40분 나오고. 근데 거기서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 거기서 100점이 안 나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킬러를 푼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걔네들은 잘 알거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매 타임마다 킬러는 킬러대로, 그 다음에 노킬러는 노킬러대로 꼭 테스트를 봐. 틀리면은 개 분노해요, 진짜. 킬러 틀린 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틀리라고 나오는 게 킬러니까 거기서 다시 복습하면 되는데, 노킬러에서 만약에 100점이 안 나왔다. 걔네 승부욕이 어느 정도냐면은 다시 풀자 그래. 한 번 더. 다른 시험지로 한 번 더. 다 100점이 나올 때까지. 100점 한 번씩은 나올 때까지. 어떤 날은 킬러 수업은 없어. 지들끼리 계속, 에이씨! 다시 해! 개새끼를 화를 내고 지랄이야. 그래갖고 그걸 하루에 4번 해서 그냥 그 수업이 끝날 때도 있어.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해.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문제에서 작은 거 하나에서 실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절대 등급 대신에 올림푸스를 하겠다는 것도 그런 거고. 올림푸스가 뭐 시험이 워낙 기본 교재니까.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 최소값이 0 이상을 만족하면은 나머지 값들은 다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K-16이 0 이상입니다. K는 16 이상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실생활 활용 부분 봅시다. 자, 처음 가격이 128만 원인 상태에서 매년 25% 가격이 하락한대요. 자, 그러면 54만 원이 되는 건 몇 년 후인지 구하래. 그러면은 이런 문제 봤을 때는요,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양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첫 해는 전체 가격의 75%, 두 번째는 그 75% 남아있는 거에 대한 75%, 이런 식으로. 그죠? 결국에는 뭐야? 남는 가격이 54만 원 이하가 되는 게 54만 원이 되는 게 몇 년 후니? 이걸 물어본 거거든. 자, 그러면은 128만 원에 대해서 해마다 75%니까 얼마예요? 4분의 3인가요? 씩 남게 될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54만 원이 되는 상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나눠주면은 128분의 54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4의 세제곱. 약분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64분의 27로 표현이 되고 4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몇 년 후? 3년 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때요? 항상 25% 가격 하락. 항상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조건이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식을 세울 때는 묻는 게 잔존되어 있는 남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25% 감소하고 나서 남아있는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로그 함수 보도록 하자. 로그 함수 설명으로 문제는 안 풀어놓은 거야. 밑이 클수록 아래 붙는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냥 로그 함수는요, 지수함수에 대한 역함수로 접근을 할게요. 자, 지수함수가 y는 ax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뭐 어떤 게 성립해? 밑조건이 성립하죠. 그죠? 밑조건이 성립하면서 a는 0하고 1 사이 등각 또는 a는 1보다 큽니다와, 그 다음에 치역에 대한 얘기는 치역은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라는 제한 조건을 가지게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는요, x하고 y의 자리를 바꿈으로써 성립하게 되잖아. 얘는 뭐야? 실수 전체 x에 대해서 공역이 뭐가 되는? 양수가 되는 상태일 때 1대1 대응이 될 거고요. 맞아? 그치? 맞아? 그치?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상태에서 x, y의 자리를 바꾸게 된다면은 얘를 y는이라고 표시하게 됐을 때 y는 로그 a의 x라고 표시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밑이 같은 지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y는 2의 x제곱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y는 x 대칭 상태를 가지는 게 역함수가 될 거고요. 자,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이 1이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로그 함수를 그려본다면은 y는 x 대칭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니까 지금처럼 오우씨 존나 잘 그렸어요. 자, 그치? 증거가 남아있어. 사진 안 찍어줘. 이게
동영상 찍고 있잖아 이 새끼야. 돌려봐야지. 오씨. 얼마나 잘 그렸어. 이제 이 감을 그대로 살려서 아니 두 번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 확률적으로 감탄사를 내뱉지 않았으면 두 번째도 잘 그리는데 나도 깜짝 놀래요. 자 그러면은 얘가 y는 로그 2의 x라는 걸 알 수 있지. 역함수는 단지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x가 가지는 제한 조건이나 성질들을 y가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가지던 성질들을 x가 대체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 이 밑조건에 대한 거는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얘가 원래 치역이 양수라는 조건을 가졌잖아. 그치?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바로 x, y 대신에 x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x는 양수라는 진수 조건이 원래 있던 치역의 범위가 가지는 제한 조건이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얘는 x축의 y축의 오른쪽 부분에 바로 그래프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밑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자 지금처럼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은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그려보면은 자 만약에 얘를 하나 더 그렸어. 그럼 얘는 대충 y는 3의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뭘 기준으로? 일사분면 기준으로 더 위쪽에 존재한다면은 그럼 뭐야? 밑이 더 큰 상태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지금처럼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치? 왜 이래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자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그치? 그러면은 자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위쪽에 있다가 성립했는데 로그 함수는 어떻게 돼버려? 자 위쪽에 있다라는 건 y축이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y축까지 이르는 간격이 더 좁아집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자 이게 자 x축과의 간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오히려 x축에 더 붙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로그 함수는 밑이 클수록 오히려 아래쪽에 존재하더라. 그죠? 근데 어쨌든 1보다 클 때는 지금처럼 증가함수가 되는 거는 작용하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성립해야 되고요. 자 얘가 0,1을 지나갔다면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1,0을 지나간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축이 원래 정근선이었어. 그게 어떻게 돼? y는 x 대칭에 의해서 y축이 정근선인 걸로 바뀌게 되지. 그럼 y축이 정근선인 건 바로 뭐냐면은 x는요 진수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정근선이 된다는 거야. 되니?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은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y는 x 대칭선을 그었을 때 자 역함수가 나타나기를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x축과 1,0에서 만나는 이런 상태로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인데 로그 함수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죠? 이해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밑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밑이 커질수록 자 제가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얘를 y는 3분의 2의 x제곱이라고 놓는다면 3분의 2의 x제곱이라고 놓는다면은 자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1,0을 지나가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 아니야. 가방이 안 가네. 그죠? 너 이 새끼 너가 좀 더 붙어. 자, 어디 가죠? 중요한 거는 그죠? 그게 아니라
얘가 y는 로그 3분의 2 x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얘는 어쨌든 간에 자 1보다 크다라는 이 부분에서 로그 함수는 밑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아래쪽에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랑 지수함수랑 똑같이 지수함수일 때도 자 얘는 증가 부분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감소 부분으로 일사분면에서 표현됐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1보다 크다라는 요 일사분면 상황과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라는 사사분면 상황에서 밑이 클수록 그래프는 아래쪽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나머지는 다 뭐야? 지수함수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이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뭐에서 의미를 가졌어? 아까 부등식에서 의미 가졌었잖아. 그지? 부등식에서 의미 가졌어. 아까 지수함수에서는 우리가 t라고 치환했을 때 치환한 결과가 항상 양수입니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었었지. 그러면은 로그 함수에서는 아까는 함수값이 양수입니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었을 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x값 정의역이 양수입니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게 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수 조건이 된다. 그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지수함수 하고 나면 로그 함수는 딱히 설명하는 의미 별로 없다. 내가 이게 눌러 쓰는 건지 분필 홀더가 이게 금방 고정이나 이거 하나에 10,000원인데 플라스틱 조각이 10,000원이요? 어. 왜 이렇게 비싼 거 사비로 사야 돼요? 학원에서 주긴 주는데요. 10,000원씩. 근데 나는 그냥 샀어. 학원에서 주는 거를 사는 걸 언제 기다려? 이 분필이 이게 학교에서 쓰는 그 분필이 아니라 좀 두꺼운 뭐 먼지가 덜 난다고 하는 그런 분필이거든. 근데 이제 얘가 분필이 비싸. 하코로모. 이게 원래 일본 거였는데 이 일본에서 생산을 했었어 원래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많아진 거야. 근데 자식들도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 하고로모 일본인 사장이 그냥 사업을 접겠다 그랬거든. 사업을 접겠다. 분필을 만드는 게 본인이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접으려고 하는지 얼마큼 벌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 이제 남은 여생은 편하게 살래 그랬더니 한국에서 수입하던 업체가 우리가 그럼 인수를 할게. 그래서 그 기계하고 공장 그걸 통으로 다 해체해갖고 우리나라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름은 일본 건데 하고로인데 생산하고 공장은 다 우리나라에. 그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왔으면은 싸줘야 되는데 안 싸. 존나 비싸. 존나 비싸. 나 일본에서 옛날에 생산했던 분필을 갖고 있거든. 일본어로 쫙 써있는 거. 얘기했나?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부원장. 나 아빠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는 분이 그걸 갖고 있더라고. 지금 은퇴할 때가 됐어. 너무 오래 해먹었어. 근데 써봤더니 거지 같더라고. 내가 왜 옛날 일본 거 거지 같아.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가 훨씬 나. 쓸 때 거지 같은 건지 사실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너무 오래돼갖고 이게 일본 거거든. 이게 일본 건데 나는 핑크색밖에 없더라고. 근데 또 이분은 노란색밖에 없어. 노란색. 근데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거 같긴 해. 이게 써지기는 되게 선명하게 잘 써지잖아. 근데 문제는 안 지워져요. 문신이 돼버려.
지우려면 이렇게 지워. 그리고 쓸 때 느낌이 막 유리 이렇게 긁는 듯한 느낌이 이게 쓰는 사람은 느껴지거든. 막 쓸 때 막 소름 존나 쳐. 그래갖고 근데 이게 약간 좀 분필이 이제 한 15년 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것도 좀 그런 게 있는지 좀 건조돼서 그런 건지 좀 뻑뻑하고 좀 그래. 그래갖고 요즘 게 좋아. 저거는 이제 대신 가루가 들라. 가루가 당연히 들라지. 여기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 흡착돼갖고 잘 안 지워져. 그래서 잘 안 쓰게 돼. 자, 아까 전에 자 진수가 0이 되는 값이 뭐라 그랬어? 진수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 자, x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됩니다. 자, 진수가 1일 때가 바로 0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없다면은 바로 뭐일 때야? x가 0일 때가 바로 증가함수에 로그함수가 지나가는 점이 되는데 그걸 뭐 한 거야? y축 방향으로 1만큼 끌어올린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0이 아니라 자 1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y는 자 로그 2에 자 마이너스 x지. 그럼 마이너스 x라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요. 자 얘가 위치 2인 증가함수에 y는 로그 2의 x가 될 거고요. 이걸 어떻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상태가 바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 i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간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y는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x를 자 어떻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죠? 지수로.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로그 2분의 1의 x. 아까 전에 요거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자 2의 x제곱하고 2분의 1의 x제곱의 형태는 바로 y축 대칭 상태가 되고요. y축 대칭이었던 게 y는 x 대칭을 하니까 바로 뭘로? x축 대칭 상태로 바뀌게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위치 2인 지수함수와 2분의 1인 지수함수 간의 관계가 y축 대칭 관계였다면은 위치 2인 로그 함수와 위치 2분의 1인 역수인 로그 함수 간의 관계는 바로 뭐다? x축 대칭 관계가 되더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든 아니면 로그 2의 x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자 x축 대칭 관계를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집에 가셔서 숙제하실 때 지수함수 부분, 지수함수 그래프 부분을 좀 한번 살짝 보세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고요. 난 선생님 전 로그는 로그고 지수는 지수로 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군대도 대학이 되는 기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군대. 해병대? 자,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쌤이 항상 2호선을 타라. 2호선을 타라. 2호선 그 라인에 그지? 그걸 딱 걸어놓고 거기서 대학을 꿈꿔라라고 했었거든. 실제로 있었다는 게 실제. 내가 약을 파는 게 하나도 없이. 2호선은 무슨 대학이? 서울대.
홍대 뭐 그쪽 다 2호선. 옛날에 지하철이 1, 2, 3, 4호선까지밖에 없을 때. 그래갖고 수능을 보고 우리는 원서를 수능 보고 썼거든. 그때는 진짜 수능 보고 나서 이제 다들 왁자지껄한 막 그런 분위기잖아. 다 고삐 풀려갖고 다 이제 술 처먹고 다니고 뭐 난리도 아닌데. 네,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학교에 이제 대학에서 팜플렛을 보내주거든. 우리 때는 이제 이런 인터넷 정보 같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팜플렛을 보내줘서 이제 그 팜플렛을 보고 어쨌든 각 대학마다 다 보내줘. 그러면은 교무실 앞인가? 뭐 아무튼 어디에 이렇게 쌓여 있어 막 이렇게. 자기 가고 싶은 대학 팜플렛을 찾으면 돼. 뭐 입시 요강하고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자기가 찾는 대학이 팜플렛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모든 뭐 경기권에 있는 대학이나 뭐 이런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얘가 그냥 없으면 없는구나 하면 되는데 담임쌤 딱 들어왔을 때 선생님 팜플렛 찾아서 알아서 우리 그냥 알아서 보고 니가 알아서 어디 쓸지 결정해서 와 이러고 이런 거였거든. 그냥 방목이었어. 방목.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팜플렛이 없어서 원서를 못 쓴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냐? 라고 했어. 근데 딱 어디였냐면 자리가 여기였어. 여기서 교탁이 이렇게 있으면 요 자리였거든. 요 자리인가 그랬어. 앞에서. 근데 낙성대요. 낙성대가 어딘지 알아? 이 낙성대 입구에 곱창 마시는 거. 낙성대 쪽은 이제 곱창 골목에서 약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서울대요. 낙성대, 서울대, 신림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걸? 서울대 있고 신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서울대 옆에 붙어 있는 낙성대. 낙성대가 별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아마 누가 태어난 곳인데. 주공은 아니고 강남치 아닐까? 아니야? 아무튼 누가 태어난 곳이야. 역사 유적지 아무튼. 정말 수능을 봤는데 담임쌤이 요 교탁을 들어서 애한테 패대기 쳤어. 쓰러뜨렸. 그러니까 막 들 힘은 없고 교탁을 이렇게 슬쩍 해서 발로 밀어갖고 애한테 패대기를 쳤어. 그러면서 수능 본 아이가 이렇게 맞는 건 흔치 않거든. 수능 본 아이가 학교에서 맞는다. 이게 정말 흔치 않은 경우거든. 근데 정말 전력을 다해서 때리시더라. 무슨 노예 때리듯이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막 왜요?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 웃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웃으면 얘가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막 턱에 근육 붙잡고 이렇게 이 새끼한테 이 새끼가 그 선생님이 계속 때리고 이제 아이 개새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셨어. 이 새끼 끝까지 모르더라. 우리가 국사책을 해갖고 낙성대 그게 뭔지 알려줬거든. 국사책을 펴갖고 낙성대는 유적지야. 새끼가 진짜 그 세상을 잃은 표정 있잖아. 서울의 지하철역을 아무리 뒤져도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는데 아무도 낙성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이게 되게 처자가 낮은 대학이구나. 소위 인서울에 있는 꼴통대학. 그래도 나는 갈 수 있으려니 라는 생각으로 그 대학만 보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왔다. 이거 검색도 아니고 우리 때 없을 때니까 그런 게 컴퓨터 있었으면은 해봤겠지 당연히. 우리는 팜플렛을 때리니까 팜플렛. 학교 앞
부모님이 이렇게 성적을 검색해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큰 학생부 이렇게 펼쳐갖고 이렇게 3년치 성적.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원서 상담하러 오셨다가 발로 내 뺨을 때리셨잖아. 나는 하면은 하고 안 하면 안 하거든. 그래갖고 성적표가 뭐 아버지가 딱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수가 제일 높은 거냐? 가나다라냐? 수음이 양가냐? 가가 꽤 많았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독일어 같은 거는 전교 꼴등에 도전해. 한문 이런 거. 경쟁적으로 798명 중에 798등 뭐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그런 걸로 재미를 느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몇 번을 이렇게 성적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쭉 하더니 이게 가나다라예요? 수음이 양가요? 왜냐면 수 아니면은 가거든. 물론 양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할 생각으로 물어보신 거야? 날 패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 물어보신 건데 담임선생님이 이제 수능도 나쁘지 않게 보고 했으니까 뭐 설마 이러면서 수음이 안 가요 이렇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말 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책상을 잡고 이렇게 하더니 다리로 머리를 이렇게 여기를 정확하게 차시는 거예요. 날라갔어. 아버지한테 밟혔거든. 구두발로. 성적표 한 번도 안 가르치더라고. 한 번. 그래갖고 상위 1%대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 맞았어. 내신 근데 결정적으로 왜 맞았냐면은 영어가 중간 이하였거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영어에다가 되게 포인트를 주시더라고. 영어가 조금 많이 못했어요. 언어 쪽은 완전히 쓰레기였거든 거의. 근데 독일어는 전교 꼴등에 도전했지만 영어는 전교 꼴등에 도전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대학 가야 되니까. 근데 수우가 하나도 없었어. 미양가야. 수음이 양가인데 미양가. 그래갖고 되게 얼탱이 없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때리시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별것도 아닌데. 자, 로그 3의 x 평행 이동해다는 거지?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평행 이동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라네. y축 대칭이니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최종적인 상태가 될 텐데 문제에서 얘를 y는 로그 3의 ax 플러스 b로 바꿔서 ab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줄까? 얘를 1이라는 값을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3의 3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3의 3으로 바꿨을 때 뭐가 성립해? 자, 진수끼리의 곱이 성립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y는 로그 2의 x가 자, 문제 유형을 나중에 지수함수 복습을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지수함수에서도 요거 했었죠. 자, 이게 A, B, 그리고 C. 자, 이 Y는 X가 하는 역할이 바로 X좌표를 Y좌표로, Y좌표를 X좌표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Y는 로그 2의 X야.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라는 건 뭐야?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원래는 로그 2의 A가 돼야 되는데 1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다?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2니까 X좌표가 2일 때 Y좌표도 이때가 2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자 B를 대입했을 때 이 2라는 값이 로그 2의 B가 될 거고요. 그래서 2의 제곱이 B가 될 테니까 B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X좌표가 4니까 얘도 Y좌표가 4가 될 거고요. 자 C를 대입하면은 바로 로그 2의 4가 로그 2의 C가 4입니다. 그래서 쟤를 지수로 바꿔주니까 2의 4제곱이 C가 될 거고 C는 16입니다. 해서 A, B, C를 찾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 자, 2하고 로그 2의 5하고 그 다음에 로그 4의 24를 비교하랍니다. 자, 로그의 성질에서 자 이걸 했었지.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은 N분의 N의 로그 AB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은 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로그 AB라는 거를 자 개수가 1인 상태이기 때문에 n분의 m의 로그 AB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똑같은 값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값을 미치의 지수로, 그 다음에 분자의 값을 진수의 지수로 올려주게 되면은 로그 A의 m제곱 B의 m제곱과 같다라는 성질이 나오게 돼. 즉 뭐야? 밑과 진수를 동시에 똑같은 곱제곱을 하는 거는 값이 변하지를 않는다. 그렇다면은 얘를 어떻게 해줄까? 밑이 4하고 2가 있을 때 당연히 작은 걸 큰 걸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면은 자 얘를 제곱을 해서 이 값을 로그 4의 25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라는 값은 밑이 4인 로그로 바꿔주면은 로그 4의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 밑이 4인 로그는 바로 뭐야? 증가함수죠. 그러다 보니까 자 16 집어넣은 거랑 24 집어넣은 거랑 25 집어넣은 게 있을 때 자 어떻게 돼? 갈수록 커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로그 2의 5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로그 4의 24가 그 다음 크고 2가 제일 작다. 이렇게 대소관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니까요. 로그 3분의 1의 4와 로그 9분의 1의 1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래. 자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제곱을 칠해버리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마이너스 로그 9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치? 밑과 진수가 똑같은 게 1이니까.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정리한 결과가 로그 9분의 1의 16과
그 다음에 로그 9분의 1에 1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을 진수하게 되면은 9가 되겠죠. 밑이 9분의 1인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9분의 1 x와 같이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감소함수니까 투입되는 x 값이 작을수록 큰 수라는 거지. 그러면 제일 작은 게 2i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작은 게 로그 9분의 1에 12지. 마지막으로 로그 3분의 1에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지금 답을 쓸 때는 원래 주어져 있던 걸 기준으로 써주는 겁니다. 내가 변환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역함수 구하기.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빼기. 자, x하고 y 자리 바꾸기 전에 로그로 변환하기 편하게 자, 한쪽에 지수만을 둔 상태로 정리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다. 즉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지수를 밑에 대한 결과로 표시하는 게 로그라 그랬지.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로그 2의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자, 정의역 진수 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지. 돼요.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는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자, 이걸 역함수로 바꾸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똑같지. 로그를 변환하기 편하게 좌변 우변에 로그만 남겨놓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y 대신에 x 대입하고요. x 대신에 y를 대입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y 마이너스 2는 3의 x 마이너스 1입니다가 될 거고 y는 3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해요? 그죠? 뭐 이거는 지수로고 바꿔주는 거니까 딱히 어려운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최대 최소까지 하면은 맞을 것 같아. 자, 제한 변역에서의 최대 최소 y는 로그 3의 2x 플러스 1 자, 1 이상 4 이하. 자, 그러면 간단해요. 얘가 뭐야? 밑이 3인 로그니까 증가함수지? 증가함수에서 1부터 뭐까지? 4까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4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될 거고요. 로그 3의 9. 그래서 2다.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1을 대입한 거니까 로그 3의 3, 1입니다. 이게 이거 가지고 나중에 저걸 풀게 되는 거지. 방분응식 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y는 로그 2분의 1에 자, x 플러스 1 빼기 2. 자, 0부터 3까지. 자, 밑의 크기에 의해서 증가 감소가 결정되는 거지. 이런 아이들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죠? 딱히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 딱히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밑이 2분의 1이니까 뭐야? 감소함수야. 그러면은 0부터 자, 3까지 에 대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분에 대한 최대 수소니까 제일 높은 값 0 집어넣은 게 최대. 로그 2분의 1에 1 빼기 2가 되니까 0 빼기 2 마이너스 2가 최대값. 자, 최소값은요
로그 2분의 1에 3 집어넣은 거니까 자 4 그 다음에 빼기 2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4 빼기 2라고 표시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2의 제곱 빼기 2가 될 테니까 자 얘는 1이고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값.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진수가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처럼 진수가 2차식일 때는 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 어쨌든 밑이 2라는 거는 진수가 클수록 커지고 진수가 작을수록 작아질 거야 값이. 그렇다면은 지금 자 진수에 있는 2차식이 바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자 뭐를 가져요? 최소값을 가지게 되지. 축에서 x는 3에서 대입하게 되면은 2라는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최소값은 진수가 제일 작은 뭐일 때? 2일 때가 될 것이고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y는 로그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0부터 4까지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다루는 로그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된 거기 때문에 그치? 사실은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 표기해 줄 때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라는 말은 못 써요. 대신에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자 얘가 증가함수이므로 x가 1일 때 최소값 4일 때 최대값 얘도 감소함수이므로 항상 최대 최소에 대한 거는 그래프의 성질이 증가감소 성질을 가질 때는 자 감소 구간 내지는 감소 함수이므로 라고 근거를 대고 나서 x가 뭐일 때 최대 뭐일 때 최소 이렇게 표기를 꼭 해줘야 돼. 이게 나중에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밑이 2면서 진수가 2차이니까 얘도 뭐 어떤 대칭의 형태를 가지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지는 못하고 얘가 증가함수지 사실 감소함수지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밑이 1보다 크므로 진수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밑이 1보다 크므로 라는 뜻이 뭐야? 걔가 증가함수라는 표현을 쓰지는 못하지만 그죠? 진수가 제일 클 때가 최대, 진수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이해가? 그치? 자 그럼 얘는 일단은 마찬가지로 진수가 최대가 존재하는 2차 함수고요. 자 0부터 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0, 4 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프는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2가 대입됐을 때가 어쨌든 최대 그래서 8 그 다음에 0이 대입됐을 때가 최소라고 한다면은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자 진수가 제일 클 때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지.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2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 그치? 그 다음에 진수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감소니까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x가 0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자, 최대 치수 다 끝낼 수 있겠는데. 자, 치환에 관한 문제 7번까지 말았네. 8번이 있었어요. 자, x가 1 이상 8 이하일 때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2의 최대치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2는 개수로 떨궈내고 나서 자, 어떻게 하겠어? 로그 2의 x를 t라고 두겠지. 그러면은 얘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될 텐데, 근데 어떻게 돼? x값의 제한 범위가 있다 보니까 자, 이 범위에서 t도 마찬가지로 제한 범위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로그 2의 x가 t이기 때문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t라는 값이 어떻게 돼? t라는 값이 바로 저 범위가 되고요. 0 이상 3 이하로 표시하게 되지. 그러니까 제한 면역이 있는 2차 함수의 최대차수이기 때문에 자, 얘는 판별식이 아니라 축이 1. 그러면은 0부터 3까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할 거고, 최소값은 t가 1일 때 1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3일 때 5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x가 1보다 클 때 y는 로그 5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x의 5의 4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은 4 앞으로 떨궈냈을 때 4의 로그 x의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게 된다면은 바로 둘의 관계는 역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저 1보다 크다는 뭐냐면은 자, 증가함수를 쓰면서 x좌표편이 1인 상태잖아. 그래서 1보다 크다가 됐을 때 바로 로그 5의 x는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양수면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산술기하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2배의 루트 4 곱하면은 약분돼서 4가 남게 되지. 그래서 최소값은 4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과제는 일단은 개념셈만 83쪽까지 풀어갖고 오도록 합시다. 시험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수원 숙제를 좀 늘려서 83쪽까지 풀어갖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 로그 방문응시 간단하게 정리하고 삼각함수 나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